저건 조건부 확률 나갈 차례고요. 조건부 확률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은 했었죠. 어떤 거다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조건부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모에 사건 A의 확률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얘들아, 사건 A랑 B가 이만큼이 있어.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이게 되겠지. 그래서 사건 A에서 얘를 곱하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서 얘를 PA 교 B는 PA 곱하기 P B바 A, 뭐 B 기분 A라고 쓰기도 하는데 바가 더 편해서 이걸로 할게요. 요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한번 내가 요 위에다가 PA바 B를 써볼게. 얘는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A 교 B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랑 B의 교집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PB 곱하기 PA바 B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럼 지금 보시면은 교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원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에 선생님이 썼던 표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 독립사건이 언제 나오지? 독립사건이 나올 때쯤 얘기해야겠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표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조건부 확률이 뭔지는 이제 개념을 설명했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도 잘 나와 있네요.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 이게. 합집합에 대한 정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지. 그러면 이전 시간에 했던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잠깐만. A 자리가 너무 좁다.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두 사건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사건 A 더하기 사건 B를 더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을 뺐었지?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고, 오늘 배우게 되는 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교집합이 곱셈 정리, 합집합이 덧셈 정리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배반 사건이 나오네. 자, 그럼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해보자.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였어 얘들아? 배반 사건은 사건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였어.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면 이때의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얘들아. 교집합이 어차피 빵일 테니까. 그리고 뒤에서 배우게 된 확률, 이제 또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독립사건이라는 게 있거든. 독립사건의 조건은, 독립사건의 필요충분 조건은 A랑 B의 교집합의 확률이 PA, PB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를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근데 사건 A가 일어나던지 일어나지 않던지 간에 B의 확률은 변하지 않을 때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되면은 얘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나는데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을 때 독립이라고 하거든. 좀 이따 얘기할게. 이거는 얘들아 필기 안 해도 돼. 그래서 얘가 독립사건이 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얘는 필기 안 해도 되거든.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봐. 이게 되기 때문에 요거나 요거 대신에 A가 대체하거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얘는 PB가 되겠지. 그치? 사건 A랑 B가 독립이면. 그리고 얘는 PA가 될 거야. 지금 독립사건을 잘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안 되는 거 당연해요. 일단은 요게 독립사건은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됐고, 여기서 배반 사건이 나는데 배반 사건은 서로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얘기하지. 그러면 두 사건 대해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사건 2가 있는데 얘도 잘 나와. 그래서 알아야 돼. 사건 A랑 2가 있어 얘들아. 그런데 일단 사건 A가 있고 2가 있어. 근데 사건 2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이 둘의 교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아이고 미안해요. 얘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이고요. 얘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인 거예요. 어차피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문제로 나오면 이걸 좀 접근하는 걸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집합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 일단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잠깐만, 요거를 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설명을 할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이 영상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 사건의 독립과 종속까지만 좀 하고, 이항 정리는 독립시행이랑 이제 같이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독립과 종속. 자, 봐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건이 독립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타내는 게 지금 이 기호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 좀 봐줄래? 화면 좀 봐줄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얘들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아. 사건 A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이럴 때 얘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황은 이해가 되죠? 상황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사건의 독립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독립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 독립의 반대 개념은 종속인 거야. 종속인 거야.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합집합이었죠? 자, 원래가 이거거든? 이거였지, 원래가. 그런데 만약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면은 어떻게 되지? 얘는 배반 사건이면 A랑 B의 교집합이 어때요?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겠죠, 얘들아.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A랑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0이 되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가 교집합을 뺄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는 두 집합의 교집합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 PA 곱하기
P 바 A 또는 P B로 먼저 시작하면 P A 바 B라고 표현할 수 있었지. 그 이유는 뭐였죠? 얘가 P A분의 P A 교비라서 그랬지 얘들아? 그리고 얘는 P B분의 P A 교비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는데, 만약 얘가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라면 A랑 B의 교집합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P, B랑 같아지고, 어떻게 써야지 잘 보일까? 얘가 P, B가 되죠. 사건 A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도 역시 사건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같으니까 이거랑 같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그래서 요걸 엿다 쓰자. 이렇게.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P A는 P 이거 어디다 쓰지? 좀 자리가 없는데 여기다 들여서 써야겠다. P A 바 B P A 바 B요 이거고, P B 또한 사건 A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가 모조리 싹 다 같을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예요. 그리고 독립사건의 반대는 종속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같이 풀면서 볼게요.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오늘은. 자, 그러면 대표형으로 가볼게요. 이따가 기본적인 문제는 분들이 해보시고. 자, 1번. 이게 주어졌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다시 얘기해서 얘들아,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어요? 0.8이죠? 이렇게. 이해 안 된 사람 없지? 0.8이야. 그럼 하니까 나 교집합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조건은 PA 교 B를 갖다가 PA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PA 교 B를 나눠보자. 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A 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0.8, 얘는 0.5, 0.4.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0.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교집합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0.5분의 0.1이니까 5분의 1이 돼서 0.2가 되겠네요. 되셨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되셨으면은 유형 2번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한 개의 주사를 딱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대로 A, B라고 했어. 그러면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 A 플러스 B가 짝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짝수가 된다는 거는 둘 다 홀수가 안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A랑 B가 홀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는 거고.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A, B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모두 홀수가 아니니까 오드, 이분, 오드, 이분 이게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더한 개 짝수니까 A, B가 홀수 이거나 아니면 짝수 이거나 요거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얘를 사건 A, 얘를 사건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뭘 구하는 거야? B바 A지?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그러면 PA분의 PA 교비를 가져가야 돼. A랑 B의 교집합은 지금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네. 그치? 4분의 1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차피 얘가 총 6개잖아. 그럼 굳이 큰 숫자로 갈 필요 없잖아. 그냥 4분의 1이야. 4분의 1이고 PA는 뭐가 돼? 4분의 3이지. 그쵸? 따라서 그냥 3분의 1. 아마 해설에는 뭐 36분의 몇 해가지고 나와 있을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같은 얘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정리 다 되면은 선생님은 유형 3번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소리는 보면서 그냥 이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조건부 확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봐도 돼요.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는 30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만든 표이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게 조건이지.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은 이만큼이죠.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요거를 얘기하지 얘들아. 잠시만. 아이고 힘드네. 요거를 얘기하죠. 요거를 얘기하죠. 따라서 전체가 135분의 75가 되는 거 그냥 한 번에 보이지. 자, 이거를 수식으로 굳이 써볼게.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을 A라고 하고 중국어를 B라고 하고 남학생일 사건을 C라고 하고 여학생일 사건을 D라고 할게. 그럼 얘가 묻고 있는 거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A 교 B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아니 미안해. A 교 B가 아니라 A 교 D를 묻고 있는 거지. 여학생이 D니까 얘가 구하라고 한 확률은 이거인 거야. D바 A인 거야. 따라서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 P, D, 교 A. 아이고 자리가 없다. 그 다음에 PA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바로 135분의 75죠. 그래서 5로 나누시면은 15, 5로 나누시면은 27. 이게 3으로 또 나눠지네. 그러면 5, 9분의 5가 되겠다. 사실 이렇게 수식 안 해도 이제 보이죠. 요거 분의 요거 딱 해가지고 한 번에 여기서 그냥 써도 돼. 자, 다 되셨으면 이제 385번 가볼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거예요.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지금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 일단은 한 개씩 2번을 꺼내는 거지. 그러면 일단 불량품의 개수가 2개네. 여기 2개니까
일단은 첫 번째 시도에서 12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불량품이 아닌 게 10개지. 이렇게 꺼내야 되고, 근데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비보건 수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몇 개야? 11개지. 11개 중에서 불량품이 아닌 거, 양품이 몇 개야? 9개지. 앞에서 뽑았으니까. 병건이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약분하면 됩니다. 이 약분하면 지금 6분의 5죠. 6분의 5랑 이렇게 곱할 건데 얘랑 약분해서 2랑 3이 되겠지. 그러면 22분의 15가 되겠네. 이게 뭐 굳이 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수식으로 굳이 얘를 얘기를 하자면 이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불량품이 아니라 양품인 사건을 A,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양품인 사건을 B라고 하면 얘는 둘 다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지금 얘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해서 뭐랑 같냐면, 앞에는 지금 PA야 얘들아. 첫 번째 시도에서 양품이 나올 확률, 그 다음 두 번째 시도는 첫 번째 시도에서 양품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시도에서 양품이 나올 확률이 돼서 요 정도의 표현이 되겠네. 이렇게 수식으로 굳이 쓰자면. 그래서 얘가 지금 바뀌었지. 얘가 PB랑 같지 않아. 그치? 왜냐면 요것도 바뀌었고 요것도 바뀌었잖아. 앞에서 뽑았을 때 수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되겠다. 다 되셨어요? 정리? 되셨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보기만 해도 되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어떤 축구팀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 처음 보지. 이게 어떤 거냐면 사건 A랑 B가 있어.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뭐야 정말로 여기 사건이 이만큼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이 2야. 그리고 왜 직선이 안 될까? 어렵군. 됐어. 그냥 써야지. 얘들아, 여기가 사건 A고 여기가 사건 A의 여집합이고 요 중간에 동그라미가 사건 2라고 생각을 해봐. 사건 2가 되면은 얘가 요곳이 지금 얘가 되는 거고 요곳이 얘가 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읽어볼게. 어떤 축구팀이 B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 B가 내려. B가 와요. 왔을 때 이길 확률이 0.7이면 질 확률은 0.3이죠. 그리고 B가 안 와요.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면은 질 확률이 0.5죠. 그러면 B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B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표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B가 내린다면 B가 내렸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니까 B가 내렸을 때 일단 이길 확률은 뭐죠? B가 내렸을 때 이길 확률이 0.7이지. 0.7이 될 거고, 그리고 B가 내리지 않았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5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끝. 그치? 얘는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건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린 거야. 그래서
0.14 더하기 0.4가 되겠다. 그러면 0.54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 검사를 한 결과 24분의 1만큼 안경을 쓰지 않고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표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얘는. 잠깐만요. 문제 좀 더 읽어볼게요. 근데 안경을 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고 그럼 40%는 안경을 안 쓰겠지? (0.6) 안경을 안 쓰는 친구는 0.4. 근데 시력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 24분의 1, 10분의 1 재검사.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재검사 아닌 사람이 뭐 23, 얘는 9,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한 사람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얘네지. 이 학생의 안경을 썼을 확률은 요거지 얘들아. 보여? 얘를 굳이 그냥 말을 봤을 때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분의 1, 24분의 1 해가지고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 120 곱하면 되지. 120 곱하면은 얘는 120 곱하면 12가 되고 얘는 5가 돼가지고 17분의 5가 되겠죠? 15? 왜 숫자가 틀리지? 잠깐만, 뭐가 잘못됐지? 안경을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24분의 40분의 1. 뭐야? 왜 그렇지? 분모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경을 재검사 요청을 받은 게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을 계산을 안 했다. 요거 곱해줘야 되죠, 얘들아. 얘가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를 올리는 건 맞아. 근데 일단은 안경을 쓴 학생이랑 안 쓴 학생이랑 이거를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0.6이랑 0.6 곱하기 0.4를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위에다 써볼게요. 안경을 쓴 학생 중에서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고 0.4 안경을 안 쓴 사람 중에서 10분의 1이 요청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똑같이 안경을 쓴 사람 중에서 24분의 1만큼 재검사 요청을 받았어. 자, 그럼 얘 똑같이 양변에다가 그 120을 곱할게.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냅둘 거거든. 그럼 0.6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대로 5가 될 거고 0.4 아이고 이거 자리가 없다. 아래다 쓸게요. 아래다가 0.6 곱하기 120을 곱하면 5, 120을 곱하면 12. 이렇게 돼서 얘는 3.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10을 곱해요? 그럼 얘가 이제 30이죠. 그리고 나서 6으로 나누면 5가 될 거고 6으로 나누면 13이 된다. 13분의 5가 딱 되겠네요.
네 문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의 독립이 나오는데, 독립사건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독립이라는 거는 일단 사건 A랑 B가 독립이다 이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모조리 PA랑 같다 라고 했고, B바 A 역시 B바 A 여집합과 같으며 PB랑 같다 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어떻게 바뀌죠? PA 곱하기 PB가 되지. 사실 이 자리에는 PB바 A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PA바 B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다 PA랑 같고 얘는 PB랑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하면은 둘의 교집합이 둘의 곱과 같다,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고요. 종속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속일 때는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이거의 반대로 PA 교 B가 어때? PA 곱하기 PB랑 같지 않다. 이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자, 그럼 바로 볼게. 이제 사건 ABC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이 중에서 독립인 것만 찾으래. 자, 그러면 사건 A를 보자. 동전을 갖다가 한 개를 2번 던졌어. 그랬을 때 사건 A는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고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얘가 앞면, 얘도 앞면, 이거랑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뒷면인 경우,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사건 A는. 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얘를요 여기다가 내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건 B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건 B는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뭐가 나오던 간에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면 되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확률적으로 따지면 얘들아 총 4가지가 될 거잖아. 2 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얘는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어. 확률로 따졌을 때. 얘도 4개 중에서 2개니까 확률로 따지면 2분의 1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사건 C.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은 앞면 뒷면 앞면 해가지고 이렇게 2개가 되겠죠. 얘도 역시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대로 세 사건들의 그 독립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다면 PA 교 B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사건 A는 앞면이 첫 번째가 앞면인 거지. 첫 번째가 앞면인 거고, 사건 B는 두 번째가 뒷면이 앞면인 거야. 미안해. 그러면은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뭐밖에 없어? 둘 다 앞면인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4개 중에 1개가 되겠지? 이해됐니, 병건아?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구해볼게. 자, 그 다음에 A 교 B 구했고 B 교 C를 구할 거야. B는 두 번째가 앞면이 나와요.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고, C는 사이좋게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가 되겠네. 요거밖에 없겠네. 그래서 TH밖에 없어. 따라서 A 교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이겠지. 1개니까. 자, 그 다음에 A랑 C. 오! 깜짝이야. 화면이 꺼졌어요. 왜 꺼졌죠? 왜 꺼졌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랑 C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A는 앞면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거고, C는 앞면이랑 뒷면이 1개씩 나오는 거니까 요거밖에 없지. HT. 그래서 HT니까 얘도 역시 1개네. 뭐야, 이거 다 되잖아, 그치? 얘네가 4분의 1이니까 다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모두가 독립이네요. 얘네 둘이 곱하면 되고, 얘네 둘이 곱하면 되고, 얘네 둘이 곱하면 되고. 그래서 5번이겠네. 사건의 독립은 어떻게 확인한다? 교집합으로 확인한다. 둘의 곱셈으로 확인하면 돼요. 자, 3문제만 힘내세요.
세 문제만 힘내십시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사건의 독립일 사건의 확률. A, B는 서로 독립이래. 얘들아, A, B가 독립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P, A, 교 B가 A 교 B가 P, A 곱하기 P, B인 거야. 이렇게. 그럼 P, A가 나왔고 나는 얘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좀 전에 썼던 것처럼 PA가 5분의 4였지. 여기다가 PB를 곱하면 되는 거고 PA는 5분의 4였고 얘가 마이너스 P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기게 되면 5분의 9 PB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5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PB는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9분의 5가 돼가지고 9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된다. 405번. 9분의 4.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면 됩니다. 잠깐만, 8번 안 한 것 같은데? 아, 여기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요거 한 김에 잠깐만 10번 먼저 갔다가 8번으로 다시 올까? 어차피 독립이 사건이 더 편하니까. 얘 볼게.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랑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이 이거래. 그럼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이거거든? 희주는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P라고 해볼게. 근데 얘네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희주가 완주할 사건을 A, 현무가 완주할 사건을 B라고 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처음에 얘네가 모두 완주할 사건이니까 얘는 PA 교 B가 되겠지. 따라서 PA 교 B가 이거죠. 그 다음에 PA가 4분의 1이고 현무가 완주할 확률이 P라고 했으니까 P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3이 되면 안 되는데? 서로 독립이라며.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미안. 나 이거 잘못 읽었다. 적어도 한 명이네? 얘들아? 그치? 그럼 요거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지?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합 B는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야. 근데 사건 AB가 독립이니까 일단은 둘의 합집합은 지금 4분의 3이었죠. 처음에. 그 다음에 PA가 4분의 1이었고 얘는 그냥 P지. 현무가 완주할 확률. 그 다음에 둘의 교집합은 4분의 1 P가 될 거거든요.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4분의 1을 이쪽으로 넘기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4분의 3P만 남을 거예요. 따라서 P는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겠네요. 쉽죠? 독립 쉽죠? 자, 그럼 지금 유형 8번을 모르고 건너뛰어가지고 그것만 풀고 풀이 시간 드리고 다 풀면 집에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유형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당연히 확률은 1을 넘을 수가 없죠. A, B가 독립이면은 얘가 이렇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다 증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A, B가 독립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얘는? 당연히 PA죠. 독립일 때 PA는 다시 한번 써볼까? A와 B, 사건 B가 일어나던 사건 B가 일어나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PA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A, B가 독립이면 얘네는 서로 종속이다. 얘들아, 참고로 선생님 증명해 줄 건데 미리 먼저 얘기를 할게. A,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잠깐만, 여기에 A,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여랑 B도 독립이고, 그리고 잠깐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얘를 이렇게 그리고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그래서 잠깐만 결론 먼저 얘기할게. 요거 4개 중에서 뭐가 주어지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어졌어. 그러면 얘가 독립이면 나머지 3개도 무조건 독립이거든. 응. 얘가 독립이면 나머지 3개 다 독립. 얘가 독립이면 나머지 3개 독립. 얘가 독립이면 나머지 3개 독립이야. 이거 외워. 일단 왜 그런지 지금 증명해 줄게. 자리가 없는데 어떠하지? 잠깐만 눈으로 봐. 어차피 너희는 이것만 필기해 놓으면 돼. 빨간 색깔 글씨. 빨간색처럼 안 보이네 너희 눈에는. 너무 흐리니? 아이 별 차이 없다. 그래 일단 이것만 적어놔.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해 볼게. 아무데나 적으세요. 이거 증명하는 거는 나오거든. 나올 때도 있거든. 선생님 증명하는 거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랬지. 증명 안 하는 건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고. 일단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 A랑 B가 독립이래요. 아이, 글씨가 너무 두꺼워. 사건 A와 B가 독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 A, 교, B가 보기만 해. 일단은 문제로 나올 건데 분명히 나와야지 맞는데 보기만 하고 너희가 직접 해봐. 얘들아 이렇게 됐을 거잖아. 그리고 이거 영상 올려줄 거거든.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 그럼 그걸로 한번 봐요. 얘가 요거잖아 일단. 그치? 근데 이제 그렇다면 사건 A랑 B의 여집합의 독립성을 확인해 볼게. 얘가 PA 곱하기 P, B가 B의 여집합이 되면 끝나는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가 독립인 거야.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들아 봐봐. 이거랑 같은 거 맞니? 맞아? 맞지? 이해하고 있지 다.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마이너스 PA 교비지. 맞아? 그러면 얘는 PA는 사건 A랑 B는 교집합이래. 사건 A랑 B는 독립사건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아? 맞지? 맞아? 맞냐고. 야 그러면 얘 PA로 묶지. PA로 묶으면 1-PB가 되는 거 맞니? 응? 그럼 얘를 뭐라고 하지 우리가? 저 중괄호 내용이 한마디로 뭐야? P, B의 여집합이지. 그치? 증명 끝. 얘는 요걸로 표현되니까 얘도 독립. 그 다음에 똑같아. 다 레파토리가. A여 교 B로 가볼게. 얘는 다시 얘기해서 B-A랑 같은 거지. 그러면 PB 마이너스 P A 교비 이게 될 거고 PP 아이고 맞지?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A랑 B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PB로 묶어요. PB로 묶으면 1-PA가 남겠죠. 그럼 얘는 사건 A의 여집합이니까 PA의 여집합 그리고 PB가 되겠지? 됐어. 증명 끝. 얘가 결국 이 둘의 곱으로 표현이 됐네. 마지막 요거. 자 얘는 다시 얘기해서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다 부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얘는 1-P A 합 B 맞아? 이렇게.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 따라서 1
PA, PB 마이너스 PA 곱이지? 이렇게? 그러면은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마이너스 PA 곱인데 얘는 독립이니까 그냥 바로 쓸게 귀찮아서 요거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씩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돼.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이거든? 마이너스 PB로 묶을 수가 있어. 그래서 1 마이너스 PA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중괄호가 지금 동일하죠? 공통인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A로 묶어. 그러면 남는 게 1 마이너스 PB다. 따라서 아이고 앞에 거는 PA의 여집합, 뒤에 거는 PB의 여집합. 얘들아 근데 이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네 적어야겠다. 정리 좀 해줘. 선생님 띄워놓을게. 증명하는 거. 심시험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써줘. 책 어딘가에다가 써줘. 상단에다 쓰던. 안 보여서 그래? 그래? 써줘. 그냥 써놓고 너네가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저거 보고 베낄 생각하지 말고 나랑 똑같이 한번 증명해봐. 금방 하실 것 같은데. 서준아 너도 더 집중 줄래? 더 안 내줘도 되겠다. 안 풀어서. 다 됐니? 다 기다릴게. 다 써, 천천히. 한번 써봐야 돼.
그러네. 그러네. 맞아요. 요거 마이너스 떼니까 얘들아 요거 플러스로 나오지. 여기 플러스지. 이거 마이너스니까. 그죠? 근데 또 여기는 잘 풀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요거 하나 잘못했어요 얘들아. 두 번째 줄이요. 마지막 거의 두 번째 줄 요거입니다. 지야 여기서 요거 플러스. 근데 그 밑에는 또 맞게 풀었어. 얘들아 다 됐어. 천천히. 아직 쓰고 있으니까 쓰면서 들으세요. 얘들아 더딥은 오타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강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계속 교재를 이제 선생님 혼자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한테 오늘 준 거 있잖아. 그 교란 순열이랑 이런 거는 그냥 나 혼자서 다 쓴 거거든. 이런 것도 보면은 오타가 있어. 왜냐면 이게 시중 교재는 검수 인원이 몇백 명씩 돼. 그리고 선생님도 시중 교재를 검수를 해요. 고재인 같은데 보면 선생님 이름 들어가 있어. 근데 강사 개인 교재는 검수 인원이 없잖아. 그래서 좀 오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건 좀 이해를 해줘. 바로 정정해 줄게요. 얘기해 주시고. 공부하는 거 힘들어서 좀 승질도 나겠지만 좋은 내용을 배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중 교재로만은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맞았구나. 얘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니은은 왜 이래? 정말 됐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A, B가 독립이면 얘가 A, B가 독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A, B가 독립이면 이거다 라고 했는데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지.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면은 얘가 어차피 얘랑 얘도 독립인 거잖아. 지금 니은에서 선생님 증명했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랑 독립이니까 얘는 그냥 PA가 되겠네. 독립이니까. 그리고 이쪽도 PA여가 되겠지. 얘네 둘이 독립이 되는 순간 얘네들도 독립이고 얘네들도 독립이잖아. 그치 지희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PA는 뭐라고? P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똑같다. 요거니까. 그리고 이쪽도 얘네들이 독립이니까 당연히 PA 여집합은 사건 A래. 미안. 사건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어차피 똑같아요. 이렇게 될 거라서 얘를 그냥 통째로 이거라고 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요것이 1-P의 여집합에서 빼면 되는, PA의 여집합에서 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도 맞네. 잠깐만. 어머! 얘들아! 나 이거 독립으로 읽었네? 여기 종속이라 써있는데?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잘못했네. 얘 지금 뭐예요? 종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아닙니다. 이거 독립으로 읽었어. 선생님이 종속. 얘는 독립이야. 왜 이래. 집에 가야겠다. 얘는 독립이야. 종속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리을만 보면 끝납니다. 리을은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그러면 무슨 얘기죠? 사건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할 때 A, B는 독립이다. 배반과 독립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근거 없는 소리예요. 이건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되지? 알 수가 없는 얘기.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 자,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냐면 너희가 어려워할 게 유형 8번이거든? 유형 8번에 있는 두 문제만 풀고 다 푸시면 집에 보내드릴게요.